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N번방 사건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던 미래통합당 김재경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포구 돌봄교실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대구 중구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보건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접촉자 기준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디지털 성범죄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의 얼굴을 공개했는데 시민들은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경찰은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해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의 얼굴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이 가볍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범죄를 일으키고 있구나라고 자각도 못하고 계속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엄격한 모습이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제대로 된 처벌을 진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편 작년 11월부터 이미 정치권에서 N번방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의 논평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도 N번방 사건을 조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N번방 늑장 대응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이 10여일 남은 지금 총선 후 1번 공약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왓치맨의 3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구형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하는 사법부야말로 디지털 성범죄를 존속시키는 주범입니다. 왓치맨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모든 가해자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부여하고 선고할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어 정의당 선거대책본부는 4.15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신속 입법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정치권과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전에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며 총선 전 신속 입법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역시 부랴부랴 입장 발표와 대책 마련에 촉구에 나섰으나 총선 이전 신속 입법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예계를 달군 정준영 사건에도 유사 범죄에 대한 아무런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아 국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국민들은 국회가 신속 입법을 처리하도록 염원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던 미래통합당 김재경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 김재경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진주시에서만 4선을 한 중진 의원입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시를 읽는 날이 오리라 이런 생각으로 의정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한편 김 의원은 함께 컷오프된 5선 이주영 의원과 다른 컷오프 현역 의원들을 규합해 무소속 연대 등을 모색해왔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 23일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도 김 의원은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혔지만 후보 등록 이틀 전에 결국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격리 환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45만 4천 원으로 격리가 해제된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북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주민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보건소에서 발부된 입원 통지서나 격리 통지서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이행한 뒤 격리에서 해제될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번 격리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45만 4천 원으로 가구원 수와 격리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외국인은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한 명분만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의 가구원인 경우에는 가구원 전체를 지원합니다. 입원 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격리통보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고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죠.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가 돌봄교실 운영의 모범 사례로 꼽혔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마포구 소재의 동교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 돌봄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한 정 총리는 간담회를 가진 후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수업 교실과 유치원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학이 연기되면서 시행되고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등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동교초등학교는 현재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8명의 운영교사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8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긴급 돌봄 마스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관내 돌봄 교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마스크를 구하는 일이 수월하진 않은데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약국에 가는 일 자체가 쉽지 않고 막상 가도 마스크가 없어서 애를 먹기도 합니다. 이들을 위해 성남시는 직접 마스크를 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재가장애인 가운데 중증장애인 13,359명에게 한 명당 석 장씩 마스크를 배부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1,600여 명도 관내 7개의 제공기관을 통해 1인 2장씩 마스크를 받게 됩니다. 말할 수 없이 기분 좋죠. 어떻든 간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은 살아나갈 수도 없고 혼자 못 가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갖다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성남시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스크를 직접 받으면 되는데요. 장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렵거나 대리 수령자가 없는 시민을 위해서 성남시는 통장 등을 활용해 가정까지 마스크를 직접 배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기업의 브랜드를 잘 만드는 것, 창업하는 기업의 성공과 매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죠. 대전시가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비전과 가치를 담은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4월 9일까지 초기 창업 기업의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브랜드 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브랜드 패키지 지원 사업은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제품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부문별 지원 분야는 제품 디자인,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캐릭터 디자인, 포장과 용기 등 패키지 디자인으로 초기 제품의 디자인이 필요하거나 신제품 디자인이 필요한 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모집 공고와 접수는 사업 수행 기관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중구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지금까지 1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진원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에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용선 씨는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매출이 작년 대비 90%가 줄었습니다. 예년 이맘때면 결혼식 예물을 준비하는 손님들로 매장이 붐볐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매출이 줄면서 임대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 이용선 씨. 그런데 지난 2월 건물주가 임대료를 절반만 받겠다는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뭘 해준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께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아픔을 들어주시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의 임대인은 중구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월부터 임대료의 50%를 깎아주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없이 월세에 대한 생돈이 하루하루 계속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루빨리 내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월세 인하를 하게 됐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을 위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해설사 무료 지원과 향촌문화관 무료 입장, 그리고 봉산문화회관의 기획 공연 관람료를 5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세제 지원도 조속히 마련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대구 중구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혜택을 받은 업체는 약 100여 개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JJC 뉴스 이진원입니다. 호남권의 발전을 위해서 광주시는 전남도, 전북도와 함께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 전북 등 3개 시도가 지난 25일 호남권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3개 시 도지사가 서명한 공동 건의문에는 광주시 통합민간공항 명칭 및 군공항 이전 정책 대안 마련 태스크포스 구성 운영 등 3개 시도 지역 주력 사업 및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 광주 군공항의 전라남도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게 되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공동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상생과 배려의 정신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아와 어린이의 가정 양육이 장기화되고 있죠. 강릉시 장난감 도서관은 관내 모든 미취학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비대면으로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휴관에 들어간 강릉시 장난감 도서관은 휴관 중에도 비대면으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여 대상도 확대됐는데요. 기존에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제로 운영되던 것이 3월 20일부터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여 방법은 강릉시 장난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 가입을 한 후 필요한 장난감을 신청하고 대여가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은 후 장난감 도서관을 방문해 비대면으로 대여하면 됩니다. 장난감 2개를 열흘간 빌릴 수 있으며 대여 장난감은 수시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승용차 47대에 대해 최대 1,420만 원, 전기 소형 화물차 6대에 대해 2,700만 원, 전기 이륜차 2대에 대해 최대 230만 원, 수소 전기 자동차 1대에 대해 4,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평창군은 연비와 주행거리 등 자동차 성능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평창군은 해마다 더 많은 친환경 자동차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청정대기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 수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횡성군은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 헌혈 운동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횡성군청 내 주차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해결을 위한 단체 헌혈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추진한 헌혈 운동에는
군청 직원뿐 아니라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주민들도 적극 동참했는데요. 횡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에 군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참여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겪는 일이 많죠.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자금 7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 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400억 원입니다. 아울러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 지원자금 20억 원도 자금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합니다. 신청한 중소기업 중 적격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충남 최초로 IC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를 발행합니다. 환급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초 4월 말로 예정됐던 지역사랑 상품권 천안사랑카드 발행을 4월 초로 앞당겨 추진합니다. 천안사랑카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천안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발행되는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인데요.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종이 상품권이 아닌 모바일 앱 기반의 IC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출시 기념으로 출시일부터 한 달간 1인 월 50만 원,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때마다 10%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됐지만 아직은 구주소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죠. 보령시는 이에 따라 도로명 주소 안내판을 시내 곳곳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보령시는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로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시내 곳곳에 보행자용 도로명 주소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도로명판은 청라면 97개소, 남포면 88개소 등 모두 249곳으로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설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에서는 지난해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는데요. 2020년 본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교통카드 사용자를 확대 모집합니다.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최대 20% 지급하고 카드사가 제공하는 약 10%의 추가 할인까지 더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카드는 양산 시민이면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으나 알뜰 교통카드 전용 마일리지 앱을 이용해 사용해야 하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양산시는 지난해 400여 명의 사용자를 더해 올해 1000명까지 모집하는데 사용자가 한정된 만큼 희망자는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전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민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항시는 식품 접객업소 가운데 자기주도 방역 인증업소를 지정해 운영합니다. 위생이 가장 중요한 식품 접객업소를 비롯해 민간 또한 자가 방역 의식을 높여야겠죠.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 식품 접객업소에서 자가 방역을 실시하는 자기주도 방역 인증업소를 지정 및 운영합니다. 시는 16일부터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50명과 합동으로 식품 접객업소 9,61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손소독제와 체온계 비치 여부, 영업장 소독 여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이에 자기주도 방역을 실시한 적합업소는 방역 인증업소 스티커 부착 및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또 시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읍면동 지역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민간의 자가소독 의식 고취를 위해 자가소독제 제조법을 안내하는 영상과 홍보물을 제작해 가정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자가소독제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정읍시가 첨단 과학산업단지 입주 예정인 3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강석훈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첨단 과학산업단지 입주 예정인 루이테크, LNS, 비가드 등 3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투자를 약속한 3개 기업은 2021년까지 1,641억 원을 투자하고 약 35명을 신규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는 입주한 기업에 대해 분양가의 20%의 입주 보조금과 시설 투자 지원, 2차 보전금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가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재지정돼 5년 동안 각종 세제 혜택과 직접 생산품에 대한 수의 계약, 제한경쟁 입찰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14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분양계약과 공장 설계, 그리고 투자 협약한 업체 등을 포함한 분양률은 95%를 넘어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북 보건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접촉자 기준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석훈 기자입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이 최근 도민 불안이 커지는 접촉자 기준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실제적인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와 일반인 한 명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접촉도 이뤄질 수 있는 점과 시술하는 동안 노출 정도가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점 때문에 기준을 강화해 접촉자로 분류하고 격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석 과장은 보건당국에서는 혹시 모를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외부 모임이 줄어들다 보니 골목 상권의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무주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강석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무주군의 상가 그리고 골목 상인들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나섰습니다. 황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은 물론 주민들의 외출까지 줄면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일반 상점들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됐다며 군에서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무주군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다수 식당 이용률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으로 다소 움츠러들었던 식당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관계자는 어려울 때 함께해야 극복도 빠를 것이라며 지역 상가들이 북적임 속에서 기운을 차리셨으면 한다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코로나19 완치율이 처음으로 50%를 넘겼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봄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